엄마, 이러다 애 잡겠어. 그놈의 전기세, 그놈의 궁상. 대체 뭐를 해서 그렇게 살아? 나 엄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고. 숨이 턱턱 막히던 열대야 자정. 78 우리 엄마 가슴에 대고 이 마을을 퍼부은 사람이 바로 저예요. 남의 어르신들 등은 10년 넘게 씻겨드리고 살아온 유영보호사가 정작 지 어미 가슴에는 대못을 박은 거지요. 그날 밤 안방 온도계는 31도에서 꼼짝을 안 했어요.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선풍기만 드르륵 드르륵 헛돌고 있었고요. 고사 맞으려서 콧등에서는 시뻘건 코피가 문제지 부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는 미안하다. 애미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컴컴한 부엌으로 사라지셨고 며칠 뒤 폭염 경보가 울리던 한낮 골목에서 쓰러지셨지요. 이번 수속에 도장이 필요하다기에 엄마가 가물가물한 정신으로 알려준 안방 노란 장판을 들췄어요. 도장 옆에 신문지로 꽁꽁 싸맨 꾸러미가 눌려 있었고 풀자마자 통장 3권이 무릎 위로 와르르 쏟아졌지요. 표지마다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를 읽어내려가던 저는 펄펄 끓는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통장 3권에는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 불볕더위에 대체 어디를 다녀오다 쓰러지셨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의 집 어르신들 낯빛은 하루에도 12번씩 살피면서 정작 한솥밥 먹는 우리 엄마 속은 헤아릴 줄 몰랐던 50대 유형보호사 딸입니다. 저는 78 친정엄마, 고3 아들 동주랑 셋이서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주택에 살아요. 오늘 풀어놓을 사연은요. 평생 난 괜찮다 소리로만 살아온 우리 엄마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버린 미련한 딸 얘기고요.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해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뜨셨어요. 38 젊은 엄마 앞에 남은 거라곤 어린 딸 하나랑 사글세 단칸방이 전부였지요. 엄마가 처음 잡은 밥벌이가 동네 목욕탕 세신 일이었어요. 국민학교도 다 못 마친 여자가 맨 몸뚱이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고 엄마는 두고두고 말씀하셨어요. 새벽 5시면 목욕탕 첫 물 받는 소리가 우리 모녀의 자명종이었어요. 콸콸 쏟아지는 그 물소리에 눈을 뜨면 엄마는 벌써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지요. 학교가 파하면 저는 곧장 목욕탕으로 갔어요. 뿌연 김 속에서 엄마는 남의 등을 밀고 계셨고요. 이태리 타올 감은 팔이 쉴 새 없이 오르내렸고 뜨거운 물에 부른 10손가락은 하얗게 일어나서 지문이 다 달아 있었어요. 명절 대목이면 하루에 30명씩 등을 미셨어요. 밤에 돌아온 엄마 손등은 쩍쩍 갈라져 있었지요. 제가 안티프라민을 발라드리면 쓰라리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그저 웃기만 하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도 엄마는 제 월사금 한 번을 안 밀렸어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빚 한 푼 안 지고 저를 가르치셨지요. 저는 냉탕에서 물장구를 치다가 엄마가 단골 손님한테 얻은 바나나 우유를 받아 마시곤 했어요. 그 달큰한 맛이 신이 넘은 지금도 혀끝에 남아 있고요. 우리 엄마 이름은 김차순이에요. 버금차의 순할순. 둘째 딸로 태어났다고 외할아버지가 이름 2자를 대충 지어주셨다는데요. 엄마는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수박을 잘라도 가운데 제일 단토막은 늘 제 숟가락 위에 올라왔어요. 여름밤 선풍기 바람은 언제나 제 쪽으로 고정이었고 당신은 부채 하나로 밤을 나셨지요. 시장에서 옷을 사도 제 것만 사고 당신 것은 다음에 사자, 다음에 하다가 해를 넘기기 일쑤였고요. 제가 미안해서 뭐라도 해드리려 하면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내 몸 뜨신 거야. 참으면 그만이다. 자식 속 타는 걸 애미가 어찌 보냐. 평생을 40도 뜨거운 물속에서 산 양반이라 더위 얘기만 나오면 코웃음부터 치셨어요. 이깟 더위가 더위냐? 내가 뜨신 땅에서 30년을 산 사람이다. 그 말이 우리 집에서는 반쯤 진담으로 통했어요. 우리 엄마는 더위를 안 타는 사람이라고 식구들 모두 그렇게 믿었지요. 그 목욕탕에서 나온 돈으로
저는 고등학교를 마쳤고 26에 시집을 갔어요. 엄마 손이 물에 불어터지는 동안 저 혼자 뽀송하게 자란 셈이지요. 시집가서 동주 낳고 사는 10년 남짓은 제 살림 재미에 빠져서 친정 문턱이 뜸했어요. 그러다 14년 전에 애 아빠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 치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뇌설백이 동주를 업고 갈 곳이 친정밖에 없더라고요. 낡은 대문을 열어주면서 엄마가 하신 말은 딱 두 마디였어요. 잘 왔다. 밥은 애미가 한다. 그날부터 우리 세 식구 살림이 시작됐어요. 저는 유형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남의 어르신들 댁을 돌았고요. 그 무렵 재개발로 목욕탕이 열리면서 일을 놓은 엄마는 동주 도시락이며 집안 살림을 도맡으셨지요. 반찬 가짓수야 늘 서너 개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밥상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었어요. 저녁이면 동주가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잠들었고 저는 그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지요. 돌아보면 그 몇 해가 제 인생에서 제일 평온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의 아끼는 버릇이 슬금슬금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당신 밥상에는 먹다 남긴 반찬만 사흘씩 배올리셨어요. 제가 새 반찬이라도 하면 아깝다, 아까워 하시면서 당신 몫은 도로 냉장고에 밀어 넣으셨지요. 밤에는 화장실 불도 못 켜게 하셨어요. 달빛이면 조카다 하시면서 캄캄한 마루를 더듬더듬 다니시다가 문지방에 발가락을 띄우신 적도 있어요. 그러고도 전구 아까운 줄 알아라 하셨지요. 어느 새벽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삐걱삐걱 손수레 바퀴 소리였어요. 가로등 밑을 내다보니 우리 엄마가 폐지를 산더미처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맨발로 뛰어나간 저한테 엄마는 대래 웃으셨어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뭐 그냥 운동삼아 하는 거다. 유난 떨지 마라. 삼복더위엔 선풍기 날개에 금이 갔는데도 새 것을 못 사게 하셨어요.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 돌리는 통에 선풍기가 돌 때마다 드르르 드르르 이갈리는 소리가 났지요. 제가 한 대 사자고 하면 돌아오는 말은 하나였어요. 멀쩡한 걸 왜 버리니? 새 거는 전기를 더 먹는다. 저는 그저 평생 몸에 밴 버릇이겠거니 했어요. 보릿고개 넘기는 어른들이 다 저려시려니 하고 웃어 넘겼지요. 그리고 올여름이 왔어요. 7월 들어서는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어요. 라디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염경보가 울렸고요. 해가 떨어져도 열기가 안 빠지는 열대야가 줄줄이 이어졌지요. 지은 지 40년 된 우리 집은 한낮이면 방바닥까지 쩔쩔 끓었어요. 벽에 걸린 온도계 바늘이 31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요. 고3 아들은 우통을 벗은 채로 책상 앞에서 문제집과 씨름했어요. 목덜미에 벌겋게 올라온 땀띠를 보고 있자니 애미 속이 시커멓게 문드러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에 가계부를 펴놓고 몇 번이고 셈을 해봤어요. 36개월 알보면 한 달에 얼마씩인지 손가락으로 꼽고 또 꼽았지요.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어린이댁 방문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드 한 장을 쥐고 전자 대리점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대리점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바람에 훅 끼쳤어요. 땀에 전 팔뚝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데 그 차가운 공기가 어찌나 달던지요. 우리 동주도 이 바람 좀 쐬고 살았으면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매장을 두 바퀴 돌다가 제일 값이 저렴한 스탠드형 하나를 골랐어요. 36개월 할부 서류에 사인을 하는데 손끝이 떨렸지요. 그래도 동주 등짝에 벌겋게 올라온 땀띠를 생각하면서 꾹꾹 눌렀었어요. 사흘 뒤에 설치 기사님이 왔어요. 드릴 소리가 한바탕 맹맹거리더니 거실벽에 하얀 에어컨이 떡하니 붙었지요. 시운전 버튼을 누르니까 서늘한 바람에 이마에서 발등까지 쭉 굵고 내려갔어요. 동주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그 앞에 서서 그러더라고요. 어머, 우리 집이 은행 같아. 근데 우리 엄마만 그 바람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계셨어요. 저거 1시간 돌리면 얼마요? 기사님한테 대뜸 그것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요즘 에어컨은 전기 얼마 안 먹는다고 기사님이 웃어도 엄마는 베란다에서 웅웅대는 시래기 소리에 자꾸만 기를 세우셨지요.
그날 저녁은 참 좋았어요. 셋이 수박 한 통 쪼개놓고 거실에 앉았는데 등줄기에 땀 한 방울이 안 흘렀어요. 동주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고요. 근데 그 좋은 밤이 딱 하루였어요. 다음날 일 마치고 돌아오니까 집이 도로 찜통이었어요. 에어컨을 틀려는데 리모컨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소파 밑이며 신발장이며 부엌 서랍까지 다 뒤졌어요. 리모컨은 엄마 방 문갑 서랍 속에서 손수건에 돌돌 말린 채로 나왔지요. 엄마! 이걸 왜 여기다 숨겨놔? 숨기긴 누가 숨겨. 함부로 눌러댈까봐 간수해둔 거지. 전기세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날 밤엔 제가 리모컨을 베개 밑에 넣고 에어컨을 틀고 잤어요.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웅웅대던 소리가 뚝 끊기더니 방 안이 금세 후덥지근해졌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가 현관 옆 두꺼비집 앞에 서 계셨어요. 차단기를 내린 손을 등 뒤로 슬그머니 감추시면서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는 동안 트는 게 제일 아깝다. 선풍기만 좋게. 정 덥거든. 동주 방에만 틀어라. 난 됐다. 그래서 동주 방에만 들어주려고 했더니 이번엔 그 녀석의 고개를 젓는 거예요. 할머니 저러시는데 저만 틀면 뭐해요? 저도 선풍기면 돼요. 할머니가 두꺼비 집 앞을 지키고 서 계신 걸 본 뒤로 그 애는 리모컨에 손도 안 댔어요. 그 청테이프로 칭칭 감긴 선풍기를 제 방으로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애가 속이 깊어서 저는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집 새 에어컨은요, 한 달도 안 돼서 100만 원짜리 하얀 장식장이 됐어요. 낮에 방문 이왕을 나가면요, 어르신들 댁은 하나같이 냉장고 속처럼 시원했어요. 제가 돌보는 할아버지 한 분은 리모컨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그러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시원하게 틀어놓고 이래요. 남의 집 어르신은 26도 거실에서 모시면서 정작 내 엄마는 31도 찜통에 두고 다니는 거예요. 가슴에 단 위험보호사 명찰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담 너머로 수박 반 통을 건네면서 그러셨지요. 새 에어컨 들였다며? 근데 왜 맨날 창문을 활짝 열고 살아? 시래기 도는 소리를 통 못 들었네. 저는 그냥 웃었어요. 우리 엄마가 두꺼비 집을 내려서 그렇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엄마가 낮마다 집을 비우셨어요. 아침 설거지를 마치면 꽃무늬 양산을 챙겨 들고 나서면서 경로당 간다 하셨지요. 저는 속으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경로당은 에어컨이 빵빵할 테니까 이 찜통집에 계신 것보다야 100배 낫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요. 경로당 다녀왔다는 양반 얼굴이 늘 벌겋게 익어 있었어요. 저는 오며 가며 더위 드셨나 보다 하고 말았지요. 한 번은 일이 일찍 끝나서 낮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계시던 엄마가 제 기척에 화들짝 놀라면서 뭔가를 침맛봉 밑으로 급하게 밀어넣으셨어요. 부스럭 하얀 종이 소리가 났어요. 약봉지 기퉁이 같은 게 언뜻 스쳤고요. 엄마, 그거 뭐야? 소화제다. 늙으면 위장도 같이 늙는 법이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노인네 소화제가 뭐 대수인가 싶어서 2번 묻지도 않았지요. 7월 말로 접어드니까 밤에도 기온이 안 떨어졌어요. 뉴스에서 초열대야라는 말까지 나왔지요. 벽이 낮 동안 먹은 열을 밤새 도로 뱉어냈어요. 자리에 누우면 등짝이 뜨끈한 게 꽃 한겨울 아랫목에 지진 것 같았어요. 매미는 밤새 벽을 긁듯 울어댔고요. 저는 밤마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서 동주 머리맡에 놓아줬어요. 문제집 위로 고개를 숙인 그의 목덜미가 땀에 절어 번들거렸어요. 그러던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온도계 바늘은 31도에 딱 붙어 있었죠. 물수건을 새로 짜서 들고 동주 방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고리를 돌렸는데 코끝에 쇳내 같은 게 훅 스쳤어요. 동주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콧구멍에는 휴지를 돌돌 말아 틀어 막고서요. 문제집 위에는 검붉은 점이 대여섯 개 번져 있었어요. 쓰레기통에는 피 묻은 휴지 뭉치가 수북했고요. 그 옆에서는 청테이프 칭칭 감긴 선풍기만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고 있었지요. 엄마, 놀라지 마요. 금방 멎어요.
덜 먹으면 원래 코피 좀 난대요. 애가 코맹맹 소리로 그러는데 목소리가 태어날수록 제 속은 더 뒤집혔어요. 휴지 뭉치가 저만큼 쌓이도록 이 녀석이 저를 안 부른 거예요. 할머니 들으시면 또 당신 탓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쭉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찬 수건으로 동주 콧등을 꾹 눌러주고 그 길로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바닥에 닿을 때마다 계단이 쿵쿵 울렸지요. 안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엄마는 불도 안 켠 어둠 속에서 부채 하나로 모기를 쫓으며 앉아 계셨어요. 캄캄한 방에 부채질 소리만 사락사락 나는데 그 소리가 그날따라 어찌나 사람 속을 벅벅 던지요. 엄마, 이러다 애 잡겠어. 그놈의 전기세, 그놈의 궁상. 대체 뭐로 해서 그렇게 살아? 나 엄마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고. 동주 지금 코피 쏟고 있어. 새 에어컨이 장식장이야. 애 잡는 것보다 그놈의 두꺼비즙이 그렇게 중요해? 부재질 소리가 뚝 멎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참 벽시계 초침 소리만 갔어요. 하나, 둘, 셋. 열을 셀 즈음이었을 거예요. 미안하다. 애미가 잘못했다. 엄마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저를 지나쳐 컴컴한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도 불을 안 켜셨어요. 어둠 속에서 물 한 컵 따르는 소리, 꼴깍꼴깍 넘기는 소리만 들렸지요. 저는 그 등에 대고 아무 말도 더 못했어요. 화가 풀려서가 아니에요. 어둠에 반쯤 잠긴 그 등이 너무 작아 보여서요. 그날 밤 두꺼비 집은 내려가지 않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밤새 서늘하게 도는데 저는 이상하게 한숨도 못 잤어요. 그렇게 바라던 시원한 바람이 꼭 남의 집 바람 같았어요. 다음날 새벽 일 나가려고 내려가 보니 부엌불이 켜져 있었어요. 밥상에는 동주가 좋아하는 반찬만 소복했어요. 계란말이에 콩자반에 애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감자조림까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방금 해놓으신 거였지요. 근데 정작 엄마는 안 계셨어요. 신발장에 꽃무늬 양산은 그대로 꽂혀 있는데 낡은 슬리퍼만 없더라고요. 이 꼭두새벽에 어딜 가셨나? 경로당이 이 시간에 문을 여나?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저는 밥 한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을 나갔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얼굴을 못 봤으니 부릴 데가 없었죠. 그날부터 며칠 집안이 절간 같았어요. 엄마는 말수가 뚝 끊겼어요. 밥상머리에서도 몇 술 안 뜨고 수저를 내려놓으셨지요. 저는 그게 저 때문에 상심하셔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동주가 지나가듯 그러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요즘 밥을 통 안 드셔. 자꾸 내 그릇에만 옮겨 놓으셔. 저는 주말에 삼계탕이라도 한 솥 끓여놓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했어요. 사과에도 뜸을 들인 거예요. 그 며칠 미룬 걸 저는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해요. 그 주 목요일이었어요. 라디오에서 폭염 경보가 나오던 한낮이었지요. 저는 어르신 댁에서 점심상을 치우던 참이었어요. 주머니 속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동준의 엄마 되시죠? 여기 골목어기 슈퍼인데요. 할머니가 폐지 수레 옆에서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 부르고 그늘로 모셨으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빈말은 귀에 안 들어왔어요. 들고 있던 쟁반을 어디에 놨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어르신께 죄송하다는 말을 반토막만 남기고 현관을 뛰쳐나갔어요. 신발이 짝짝이인 줄도 모르고 폭염 경보 내린 땡볕거리를 내달렸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데 한겨울 같은 찬바람이 확 끼쳤어요. 땀에 젖은 등짝이 서늘해지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엔 딱 한 생각뿐이었어요. 엄마, 우리 엄마. 김짜수님 보호자분, 김짜수님 보호자분 안 계세요? 접수대에서 엄마 이름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엄마 이름이 그렇게 크게 불리는 걸 저는 신세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평생 누구 엄마로, 누구 할머니로만 불리던 이름인데요. 커튼을 거더니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이마에는 얼음주머니, 팔에는 링거줄. 평생 남의 등을 밀던 그 손등에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지요. 얼굴은 벌겋게 익어 있는데 입술은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그렇게 마다하던 에어컨 바람을 엄마는 하필 이런 데 와서야 쐬고 계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열 탈진만이 아니에요.
어머님 협심증이세요. 심장에 피 가는 길이 좁아져 있어요. 네? 심장이요? 우리 엄마 심장은 튼튼. 진단받으신 지 석 달째예요. 시술을 계속 미루셨더라고요. 비용 때문인 것 같던데. 보호자분 정말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그 다섯 글자가 못이 되어서 가슴에 박혔어요. 석 달 전이면 봄이에요. 에어컨을 들이기도 전이고 제가 악을 쓰기도 전이에요. 엄마는 그 봄부터 죄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치맛보게 감추시던 그 하얀 약봉지가 소화제가 아니라 심장약이었던 거고요. 남의 어르신 혈압은 아침 저녁으로 재고 다니면서 한 집에 사는 내 엄마 심장이 석 달을 앓는 건 까맣게 몰랐어요. 제가 숨 막혀 죽겠다고 악을 쓰던 그 밤에도 엄마 심장은 정말로 조금씩 막혀가고 있었던 거예요.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을 하려니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침대맡 들어가서 엄마 손을 잡고 물었지요. 엄마가 실눈을 뜨고 가물가물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도장? 안방 노란 장판 밑에 있다. 그 말만 남기고 엄마는 도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찜통 같은 열기가 훅 덮쳤어요. 사람 없는 집은 무섭게 고요했고 담벼락 매미 소리만 벅벅 울고 있었지요. 안방 노란 장판은 손바닥이 될 만큼 뜨끈뜨끈했어요. 기퉁이를 들추자 도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신문지를 꽁꽁 싸맨 꾸러미 하나가 납작하게 눌려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를 풀었어요. 통장 세 권이 무릎 위로 와르르 쏟아졌지요. 맨 위 한 권 표지에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네 글자가 있었어요. 동주 대학. 첫 장을 넘겼어요. 3,000원, 8,000원, 12,000원. 개미 발자국 같은 입금 기록이 수십 장을 빼곡히 채우고 마지막 잔액에 1,80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두 번째 통장, 우리 딸 집. 1,500만 원이었어요. 시집갈 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는 양반이 제 앞으로 집 반값 미천을 모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권. 저는 그 표지 글씨를 읽고 한참을 못 움직였어요. 내 가는 날 300만 원. 당신 장례비였어요. 동주 몫이 첫째, 제 몫이 둘째. 당신 몫은 당신 죽는 날 쓸 돈 딱 하나였어요. 예금주 칸마다 박힌 석자, 김차, 순, 버금차에 순할순, 통장 세 권 순서까지 엄마는 평생 그 이름대로 사셨던 거예요. 통장 밑에는 종이 두 장이 접혀 있었어요. 협심증 진단서, 그리고 시술 안내문. 날짜가 딱 석 달 전이었지요. 안내문 기퉁이에는 연필로 30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 고치는 300만 원은 아까워서 석 달을 미룬 양반이 당신 가는 날 쓸 300만 원은 차곡차곡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맨 밑에서는 손바닥만한 수첩이 나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에 가계부였어요. 국민학교도 다 못 마친 우리 엄마 글씨요. 7월 3일 전기 아낀 거 32,000원 동주. 아낀을 아낀이라고 쓰셨더라고요. 퇴직한 거 8,400원. 버스비 아낀 거 2,600원. 버스비 2,600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벌겋게 익어서 돌아오시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경로당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38도 땡볕에 40분 거리 은행을 두 발로 걸어 다니셨던 거예요. 동주가 은행 갔다고 좋아하던 그 시원한 바람을 마다하고 진짜 은행까지요. 장을 넘기던 손이 어느 날짜에서 딱 멎었어요. 마지막 입금, 회집한 돈 47,000원. 날짜가 제가 소리를 지른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양산도 없이 슬리퍼 바람으로 나가시던 그 꽁뚜새벽. 엄마는 숨 막혀 죽겠다는 딸년 소리를 가슴에 박은 채로 폐지를 달려 나가셨고 그 돈마저 자식들 통장에 넣겠다고 또 땡볕을 걸으셨던 거예요. 수첩 마지막 장에는 가계부가 아니라 몇 줄 글이 적혀 있었어요. 동주 대학 가는 거 보고 우리 딸 집 걱정 더는 거 보고 그 두 개만 보면 소원이 없다. 시원한 거는 그때 가서 실컷 하자. 저는 펄펄 끓는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난 안 더워도 난 평생 뜨신 물에서 살아서 괜찮다는 말도
그게 다 이 통장 3권을 채우려던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뜨거운 장판 위에서 통장 3권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었어요. 빈집에 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목이 쉬도록 빌었지요. 매미 소리가 그 울음을 다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쓱 훔쳤어요. 그리고 도장과 꾸러미를 가슴팍에 끌어안고 큰 길로 뛰어나가 병원 가는 택시를 세웠어요. 택시가 큰 길로 나서는데 창밖으로 은행 간판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걸었을 그 길이었어요. 엄마가 40분을 걷던 길을 저는 택시로 10분 만에 갔어요. 병실에 올라가니 엄마는 깨어 계셨어요. 민것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엄마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동주, 저녁은 뭐 해 먹였냐? 심장이 막혀서 실려온 양반이 눈 뜨자마자 손주 저녁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대답 대신 가슴에 품고 온 통장 3권을 이불 위에 내려놨어요. 엄마 눈이 잠깐 커지더니 이내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못 볼 걸 들킨 아이처럼요. 늙은이 궁상 다 들켰네. 궁상이라니요. 그놈의 궁상이라고 악을 쓴 건 저인데 엄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응? 이게 다 뭐냐고. 통장을 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는 한참 만에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러셨어요. 니들 주려고 한 건데 울긴 왜 우냐. 더운 게 대수냐. 새끼들 앞길이 대수지. 그 순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말을 맞받아쳤어요. 엄마 심장이 대수지. 저는 엄마의 지문 다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지었어요. 그날 밤에 한 말 내가 다 거둘게. 숨막히다고 한 거, 궁상이라고 한 거, 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네가 뭘 잘못해? 애가 코피를 썼는데 애미가 화 안 나면 그게 애미냐? 끝까지 제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튿날 아침 담당 선생님이 시술 날짜를 잡자고 했어요. 엄마가 대뜸 손사래부터 쥐셨지요. 그거 300만 원이나 든다는디 뭘 벌써 약 먹으면서 좀 지내보고.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의서를 받아들었어요. 보호자 서명란에 제 이름 석자를 꾹꾹 눌러 썼지요. 이번엔 내가 결정할 거야. 그리고 내 가는 날 통장을 엄마 눈앞에 들어보였어요. 이 통장 내일 깰 거야. 엄마 갈 준비 안 하고 모은 돈 엄마 사는 데 쓸 거야. 엄마 가는 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이제 사는 것만 해. 엄마가 뭐라 입을 때려다가 도로 담으셨어요. 눈가가 빨갛게 젖어드는 걸 저는 못 본 척했지요. 저녁에는 동주가 독서실 가방을 맨 채로 병실에 왔어요. 저는 그 애한테 동주 대학 통장을 보여줬어요. 녀석이 두 손으로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3,000원, 5,000원짜리 입금 기록을 끝까지 다 넘기고 나서 동주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 국가 장학금에 알바에 방법 다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없으면요. 대학에 붙어도 자랑할 데가 없잖아요. 평생 눈물 안 보이던 우리 엄마가 이불깃을 끌어다 눈가를 꾹꾹 누르셨어요. 시술날 아침 수술실 앞에서 엄마가 제 손을 꽉 붙잡으셨어요.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장판 밑에 도장이 알아. 엄마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말은 갔다 와서 엄마 입으로 직접 해. 이동 침대가 들어가고 수술실 문 위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1시간 반이 꼭 3년 같았지요. 불이 꺼지고 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혈관 두 군데를 넓혔습니다. 잘 견디셨어요. 조금만 더 미뤘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번에는 감사하다고 울었어요. 엄마가 미움을 드시게 되고부터는 제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호 불어서 한 술씩 떠 넣어드렸지요.
남의 어르신 밥은 14년을 떠먹여 드렸으면서 내 엄마 밥을 떠먹인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태어나는 날 현관문을 여는데 집안이 시원했어요. 동주가 미리 와서 에어컨을 켜놓은 거예요. 저는 리모컨을 엄마 머리맡에 딱 놓아드렸어요. 밤새 26도로 돌아가게 예약 냉방까지 맞춰놓고요. 이제 이 집에서 제일 시원한 자리는 엄마 자리야. 전기세는 딸이 벌어. 엄마가 리모컨을 한참 내려다보시는데 동주가 킥킥거리면서 현관 쪽을 가리켰어요. 두꺼비 집에 매직으로 쓴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내리면 저 또 코피 나요. 엄마가 그걸 보고 이 여름 들어 처음으로 소리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쯤 지나 엄마 걸음이 제법 단단해진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엄마, 나랑 어디 좀 가. 아침 대바람부터 어딜? 저는 대답 대신 낡은 목욕 바구니에 이태리 타올이랑 비누를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 엄마 손을 잡아 끌었지요. 버스로 두 정거장 옆 동네 목욕탕 굴뚝이 보이자 엄마 걸음이 딱 멈췄어요. 목욕은 무슨, 때는 집에서 밀면 되지. 돈 아깝게. 평생 하던 그 소리에 이번엔 제가 웃으면서 등을 떠밀었어요. 오늘은 딸이 쏘는 거야. 잔말 말고 들어가기나 해. 문을 여니 뿌연김이 확 끼쳤어요. 콸콸 물 떨어지는 소리, 바가지 부딪는 소리, 엄마가 평생을 산 소리들이지요. 온탕에 나란히 몸을 담갔어요. 엄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딱 한마디 하셨어요. 물 좋네. 30년 새신사의 품평이에요. 저는 그 옆 얼굴을 보면서 오늘 온 목적을 꺼냈지요. 엄마, 이리 앉아봐. 등 밀어줄게. 나이야, 네 손 아프게 뭘. 한 번만, 딱 한 번만 앉아봐. 엄마를 때밀이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이태리 타올을 제 손에 돌돌 감았지요. 엄마 등을 마주하는데 저는 한참 손을 못 댔어요. 평생 남의 등을 수만 개는 밀어줬을 우리 엄마 등이 이렇게 작은 줄 몰랐거든요. 어깨뼈는 앙상하게 도드라지고 등은 살짝 굽어 있었어요. 이 등에 저를 업고 동주를 업고 한 세월을 건너오신 거예요. 저는 따뜻한 물을 한 바가지 끼얹고 천천히 밀기 시작했어요. 아프면 말해, 엄마. 엄마는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젖은 어깨가 자꾸만 들썩였어요. 소리는 하나도 안 났어요. 물소리가 다 덮어졌거든요. 목욕탕이 좋은 게 그거예요. 얼굴이 온통 젖어 있으니까 무는 게 티가 안 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한참 만에 엄마가 입을 뗐어요.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평생 난 안 덥다던 양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저한테는 세상 어떤 말보다 뜨거웠어요. 저는 엄마 등에 물을 끼얹으면서 그랬지요. 엄마, 수첩에 그랬지? 시원한 건 그때 가서 실컷 하자고. 그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 오늘부터 실컷 해. 내가 실컷 하게 해줄게. 엄마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굽은 등줄기로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버금차에 순할순, 둘째로 태어나 붙은 이름값 하느라 평생 당신을 두 번째로, 아니 맨 꼴찌로 밀어온 78 인생이에요. 그날 그 목욕탕에서 저는 마음을 박았어요. 이름이야 어쩌겠어요. 대신 이제 우리 집 첫 번째는 엄마예요.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계산대에서 바나나 우유 2개를 집었어요. 엄마가 빨대를 꽂아 한 모금 빨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맛이 그대로네. 40년 전 엄마가 손님한테 얻어다 물려준 그 달큰한 맛을 이번엔 딸이 사드렸지요. 엄마는 요즘 26도 거실에서 심장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약 알람은 동주가 할머니 폰에 맞춰놨고요. 저녁마다 셋이 수박을 먹는데 요즘 우리 집에 법이 하나 생겼어요. 가운데 제일 단토막은 무조건 할머니 거라고요. 동주가 그 단토막을 뚝 떠서 할머니 입에 쏙 넣어드리면 엄마는 아이고 달다 하면서 애처럼 웃으세요. 동주는 지금 수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주 대학 통장은 그대로 뒀고요. 대신 제가 매달 조금씩 붙는 통장을 하나 새로 떴어요. 표지에 매직으로 꾹꾹 눌러 썼지요. 우리 엄마 호강. 두꺼비 집에는 아직도 동주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엄마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피식 웃으시고요. 저요?
남의 어르신 돌보러 나가는 길에 이제 우리 엄마 방 온도부터 확인해요. 이 사연을 여기까지 들려드린 건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부모의 "난 괜찮다."는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난 안 더워. 난 안 아파. 난 입맛 없어." 그 말 뒤에는 십중팔구 자식 몫으로 미뤄둔 뭔가가 숨어 있어요. 장판 미치든 가슴 미치든요. 효도는 통장에 넣어두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트세요. 에어컨도 마음도요. 요즘도 연일 폭염이라지요. 이 사연 들으신 김에 부모님 댁에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딱 한마디면 돼요. 전기세 걱정 말고 트세요. 그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심장을 지킬지도 몰라요. 못난 딸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원하다. 사연 속 어머님이 남긴 그 한마디가 마이크 앞에 앉은 지금까지 제 귓가를 안 떠나네요. 오늘은 사연 읽는 내내 우리 님들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버스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이어폰 꽂고 계실 우리 여러분들이요. 혹시 당신도 평생 수박 꼭지 쪽으로만 드시지 않았나요? 선풍기 바람은 자식 쪽으로 돌려놓고 새 옷은 다음에 하다가 해를 넘기고요. 난 괜찮다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신 분들, 오늘 사연 속 사순 어머님이 어쩌면 바로 당신이에요. 그 세월은 궁상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당신이 미룬 밥 한 술로, 당신이 참은 바람 한 줄기로 자식들이 컸어요. 그러니 그 시절의 당신한테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참 잘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딱 하나만 바꿔봐요. 난 괜찮다. 그 말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더우면 덥다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 가슴에 못이 안 박혀요. 오늘 따님 말대로 부모의 난 괜찮다는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니까요. 오늘은 에어컨 트세요. 수박은 가운데 토막부터 드세요. 호적에 이름이 뭐라 올라있든 당신 인생에서는 당신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집 장판 밑에는 또 가슴 밑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나요? 댓글로 살며시 풀어놓고 가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을게요. 오늘 하루도 버텨준 당신 고맙고 사랑합니다.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